귀지는 우리 몸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지를 단순히 불쾌한 물질, 어지러운 잔여물, 혹은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귀지가 사실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귀지를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귀지는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숨겨진 신호자이자 수호자입니다. 귀지를 처음 이해하기 위해 귀지를 하나의 작은 정원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 정원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먼지나 작은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자연적인 담장이 있습니다. 귀지는 바로 그 담장 역할을 합니다. 귀지는 귀 속으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것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게다가 귀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연의 방어막입니다. 귀지는 끊임없이 생성되면서 귀 속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몸의 고유한 설계이죠. 놀랍게도 귀지는 귀 속에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귀지는 귀 안쪽 피부의 아주 미세한 섬모 작은 털 같은 구조들에 의해 바깥쪽으로 점차 이동합니다. 이 섬모는 마치 극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조용히 작동하며 귀지를 점점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귀지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귀지가 스스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면봉으로 귀지를 파내는 순간 정작 귀지는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귀 속 깊은 곳에 귀지가 눌러붙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지의 색이나 질감은 단순히 개인차가 아니라 생물학적 다양성의 한 표현입니다. 귀지는 물렁하고 노란빛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귀 안쪽 피부에서 분비되는 세매 활동과 지방산 성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귀지가 약간 묽고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건조하고 작은 조각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적 요소와 피부의 산도에 따라 달라지는 고유한 패턴이에요. 즉, 귀지 자체는 쓸데없는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신체의 일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귀지는 우리 귀 안쪽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에는 보통 서식하는 좋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귀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귀지는 단지 기름과 죽은 피부 세포만이 아니라 이 박테리아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귀 속 환경이 너무 건조해지거나 외부 유해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귀 속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귀지를 이해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귀지 제거 방법도 면봉이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귀지를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귀 안쪽은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 내부에는 고막이 있고 중이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귀지 제거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귀지 제거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귀지는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귀지는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상태가 건강한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귀지는 점차 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샤워할 때 귀 바깥쪽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흘려보내고 그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 내부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귀 주변에 남아있는 귀지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귀지 제거에 대한 신선한 팁 중 하나는 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사지 방법입니다. 귀 주변의 작은 부분들, 예를 들면 귓불 아래나 귀 뒤쪽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귀 내부의 자연 움직임이 촉진되어 귀지가 보다 쉽게 이동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귀 내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도 귀지의 스스로 움직임을 돕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귀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귀지 자체가 아니라 귀지가 귀 속 공간을 막으면서 생기는 압력 때문이에요. 귀 속은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귀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그 공간을 넓게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답답함, 울림 같은 느낌, 심지어는 청력 감소까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면봉과 같은 도구를 귀 속 깊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귀에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방법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부드러운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귀지 자체는 본래 냄새가 거의 없지만 귀지 속 지방산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냄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냄새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귀지 자체가 이미 귀 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물론 심한 냄새 변화나 통증, 염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약간의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귀지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귀지는 귀 속의 작은 세포 파편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지는 기름, 피부 각질, 공기 중 작은 먼지와 결합하면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띠기도 해요. 어떤 귀지는 부드럽고 연한 형태로 떨어지고 어떤 귀지는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다양성은 귀 속이 단순히 한 가지 흐름으로만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생태계처럼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귀지의 생성량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지 생성량이 많아서 쉽게 귀지가 차는 듯한 느낌을 받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거의 귀지가 생기지 않는 듯 느끼기도 하죠. 이 차이는 유전적인 요소, 체질적인 요소, 심지어 생활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귀지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귀를 지나치게 자주 청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귀지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 속의 자연 흐름이 반복적으로 방해되어 귀지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귀지가 적게 보이는 사람들은 귀 속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귀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귀지는 우리 몸의 전체 건강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지의 성분 비율, 질감, 색 등은 귀 속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귀지가 더 단단해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내 수분이 충분할 때는 귀지가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귀지가 단지 귀 속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일종의 신체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귀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귀지를 귀 안쪽의 작은 배수 시스템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귀 속에는 귀지가 생산되고 이동하는 아주 미세한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우리 몸이 귀 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이동을 통해 귀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 속을 강제로 건드리면 이 시스템의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행동은 마치 집안의 배수구를 억지로 깨끗하게 닦으려다 배관 전체를 잘못 다루는 것과 같아요. 외부에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의 흐름이 잘못되면